현재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야속하게 시장은 조금 더 밀리고 있네요. 코스닥이 2.6% 하락을, 코스피도 1%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것들을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지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 이동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현 대표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무엇인지 또 그에 대한 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게임주의 추락입니다. 위메이드를 저희는 긴급 진단해 볼 텐데요. 앞서 또 최능호 회장님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면서 잘하는 컴투스홀딩스를 매수 의견 주시고 가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동현 대표님은 오늘장 게임주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NFT 열풍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께서 최고의 악재는 너무 많이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것 때문인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게임주가 약세를 촉발시키게 된 계기가 첫 번째로는 규제 이슈였고요. 네. 이 무한돌파 삼국지라는 게임이 사행성 이유로 등급 분류 취소가 결정이 되면서 최근에는 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결론이 1월 14일 날 날 건데 네.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인은 최근에 이제 미국 10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1.7%까지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고 PR이 높은 고퍼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금리 상승과 이 상승의 시기와 이 인상 횟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매파적이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지금 한 40% 정도 조정이 나왔고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네. 올해도 NFT 시장은 뭐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뭐 누구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이 섹터 관점에서는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고요. PR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금리 상승 시까지는 조금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규제와 금리 때문에 지금 게임주들의 낙폭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지만 앞서 말하길 이제 NFT는 이제 개화되는 시장이다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NFT에서 선두주자인 위메이드도 위믹스를 활용한 다양한 라인업을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 위믹스 라인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떤 기자님은 직접 해봤는데 얼마 네. 못 벌더라면서 이 네. 채산성에 대한 의구심을 보도했고 네. 유저분들은 게임을 잘 모르시나 보네요라고도 또 반박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위믹스 라인업이 지금 40개에서 올해 되면 한 100개 이상으로 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인업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 리스팅된 게임사 중에 메가히트를 만든 게임사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채산성 이슈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게임주를 볼 때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게임주를 산다면 지금 측면에서는 펄어비스나 NC소프트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펄어비스와 NC소프트로 오히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의 퀄리티, 코인을 활용한 NFT를 활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메가 게임이 나와야지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펄어비스, NC소프트 이야기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게임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저가 계속 유입돼야 되고 트래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임이 재밌어야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펄어비스나 NC소프트 같이 고퀄리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나아 보인다. 이런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희 채팅방에 오늘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고민이 게임주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결국 손절했다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아침에 손절할 걸이라고 후회하신 분도 계신데 게임주 추세 무너졌다고 보십니까? 대응 전략 한 줄 평으로 또 이야기해 주시죠. 올해는 금리 인상의 시기이니까 네. 일단은 피하고 보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투자는 다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명확한 거는 올해는 금리 인상의 시기고 금리 인상이 여러 번 올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업종보다는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을 일단 그쪽으로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평가 종목으로 피해보자 이야기해 주셨고 그러면 펄어비스랑 NC소프트의 경우에도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업종 전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만약에 게임주를 그나마 산다 그러면 펄어비스나 NC소프트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동현 대표님의 게임주를 향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종목은 있어요. 펄어비스, NC소프트처럼 퀄리티가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하지만 지금 게임주로 접근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앞서 최은옥 매니저님하고 의견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다양한 의견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오버행이 해소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정의선 정문구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10%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로 인해 증권사에서 평가를 보니까 오버행이 해소됐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정몽구 회장이 6.7%, 정의선 회장이 3.2%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회사한테 주당 16만 3천 원, 전일 대비 한 6% 정도 할인된 가격에 시간에 대량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가디언 홀딩스라는 회사가 사모펀드인 칼라일이 출자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칼라일은 뭘 보고 이렇게 지분을 사들였을까? 이런 게 참 향후에 이제 궁금한 포인트고요. 이 이유는 회사가 이 작년 말에 공정거래법이 개정이 됐어요. 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이 변경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오버행 이슈가 나왔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해소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오버행 이슈는 다 해소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으로 인해서 이게 지배구조 변화와 경영권 승계 등의 이슈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 그 글로비스와 모비스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대글로비스가 오버행 그 해소 이슈 때문에 오늘 장 상승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역대 최대 자동차 운송 계약을 맺었던 현대글로비스인데 그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게 오버행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게 해소됐다라는 말은 지금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상승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마침 또 현대차와 기아를 향한 좋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에게도 이제는 상승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이 글로비스의 해상 운송 매출액이 굉장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말씀하셨던 대로 5천억 가량 완성차 해상 운송 물량을 따냈고요. 2022년도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완성차 물동량도 반도체 공급망 해소로 인해서 올라갈 것 같고 환율도 현재 좋은 상황이고 운임도 강세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유의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2022년도 기준으로 PR이 한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네. PBR도 한 1배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현재 주가도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지난해 연초에는 현대를 포함한 많은 대기업 이제 대형주들이 올랐는데 그때만은 지금 다른 게 연초라고 대형주들이 가는 게 아니라 소외받았던 못 갔던 종목들 저평가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무언가 악재가 있어서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2차 전지 배터리 성장주가 아닌 완성차 혹은 완성차 부품업체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같이 이동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상황은요. 미국 시장에서도 순수 전기차 회사들은 주가 매우 안 좋았었고요. 네. 반면에 전통 내연기관 회사, 이 포드나 GM 같은 회사는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현대모비스는 이 차량 전동화 이슈, 그다음에 지배구조의 핵심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는 충분히 볼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요. 특히 밸류에이션이 이 내연기관 중심의 차량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싸고 네. 전기차 비중도 사실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현대모비스가 가장 관심이 높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지금 좋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평가에 주목하자라고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민감주가 살아나고 있는 걸까요? 포스코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뭐 포스코는 개별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 시장 하락에 경기 민감주들이 하나둘씩 튀어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큰 원동력은 무엇이죠? 사실 경기 민감주들의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이전에도 그랬죠. 네, 네.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영업이익이 2.4조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9.2조까지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촉발시킨 원인은 금리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금리가 1.7%까지 튀면서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포스코 올해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보면 PR이 4.5배, PBR이 0.5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택 가능한 픽이었다고 봅니다. 오늘 근데 대표님 이야기 계속 들어보니까 그냥 뭐로 시작하든 평가, 저평가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네. 지금 시장은 그 밖에 대안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네.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물론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의 흐름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큰 그림에서 내년에 가장 큰 화두는 금리이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싼 업체를 보는 게 낫지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싼 섹터로 좀 관심을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연이어 하락하니까 저도 질문 드리는데 조심스럽고 네. 대표님도 답변하시는데 조심스러운 게 서로 느껴지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힘들고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가 버티는 종목?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종목이 뭘까 하고 보다 보니 경기 민감주가 꼽혔는데 그럼 실적과 저평가주로 접근하자 했으니 경기 민감 내에서도 실적이 안 나오는 경기 민감주도 있잖아요. 네. 나오는 저평가주 어떤 섹터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철강 업종은요. 네. 이 올해 3월 기점으로 중국하고 국내 수요가 좀 개선이 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중국은 동계 올림픽 종료가 있고 동절기 전력난이 해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국 쪽 수요가 좋을 것 같고요. 국내는 대선 이후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측면에서는 3월 기점으로 좋아질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 상황만 보면은 사실은 긍정적이진 않아요. 철강도요? 네네. 이 중국이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면서 열연 가격이 최근 3개월 한 20% 정도 빠졌고 국내에도 열연 유통 가격이 한 11% 정도 빠졌습니다. 섹터 관점에서 볼 때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을 보는 게 예측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섹터로 봤을 때 경기 민감주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동차 업종이 상대적으로 가시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오늘 나온 상황실에서 게임주 이야기 해봤고 저희가 현대글로비스를 포함한 현대그룹주 이야기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철강주 해봤는데 오늘 대표님의 픽은 자동차, 그 안에서 현대모비스로 좀 쏠리는 것 같고요. 그럼 주주 달래기 나서면서까지 오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포스코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혹은 뭐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저평가 종목들이 주가가 좋고 우상향하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철강 업종 자체가 구조적 업황 개선까지는 아직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 접근하자. 반면에 섹터 관점에서는 자동차 업종을 보자.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해서는 아직 이 철강 업황이 구조적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경기 민감주를 보는 게 어떻겠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꼽혔습니다. 네, 이동현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